8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배당에 대한 배당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유엔 인권 분야의 최고 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인 2명이 6일 마약 밀수와 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쿨이 부릅니다. 해변의 여인.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 실장은 윤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에도 축소 은폐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김 실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일병 사건에 대한 부실 보고 및 병영관리 실패 논란이 번지면서 청와대도 문책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사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전 군의 가혹 행위를 발본색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군 창설 이후 전 군대 대상 일반 명령은 35년 만에 내려진 이례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김 실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엽기적인 가혹 행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군 전체의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 실장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일병 사망 다음 날만 보고를 받고 이후 추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 수뇌부 출신의 퇴역 장성은 김 실장이 오락가락 해명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은 빠져나가고 후배 육군 총장이 책임을 지게 된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청와대 기류도 점차 문책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안보 컨트롤 타워이긴 하지만 반드시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윤일병 사망으로 분노하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 3, 4월 잇따른 북한 무인기 침투와 6월 고성 GOP 총기 난사, 윤일병 사망 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계태세와 병영관리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윤일병이 부대원들의 폭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4월 6일은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날이다. 당시 우리 군은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서 세 번째 무인기 발견으로 대북 경계가 뚫려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실장이 북한 무인기 사건에 집중하느라 윤일병 사건을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김 실장의 최종 거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긴급 지시로 5일부터 시작된 보고체계 특별감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당초 감사를 다음 주까지 끝내려 했지만 상황이 엄중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배당에 대한 배당 시효율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또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세계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 즉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전 3년 평균 임금 중과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선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사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주주 세부담은 36%, 대주주는 20%가량 감소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 자제한 기업, 집단소속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금에 대한 일률적인 소득공제율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세부담이 커진다. 연봉 2억 원의 퇴직금 3억 3,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세금 부담은 1,322만 원에서 2,706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조정이나 과표 구간 등은 건드리지 않은 채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보다는 경기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중시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유엔 인권 분야의 최고 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6일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레이 대표는 이어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2010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시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내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용감한 여성들이 결국 자신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남아공 출신의 필레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6년간 UN 인권 최고 대표로 재임해왔으며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된다. 필레이 대표는 또 전시 성노예 이슈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는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들 여성은 정의 실현은커녕 일본 공인들의 역사 부정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임명한 조사팀이 지난 6월 위안부 동원 강제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후 일부 우익 인사들이 위안부는 자발적인 전시 성매매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공식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필레이 대표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유엔 권고를 수용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한국인 2명이 6일 마약 밀수와 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011년 4월 중국 지린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김모, 백모 씨 등 2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산둥성에서 2009년 6월 필로폰 11.9kg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극형에 처해지는 한국인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넘겼고 백 씨는 이를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9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3심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심사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았다. 사형 판결 직후 이규영 당시 주중대사가 시항성 중국 외교부 영사 담당 부부장을 만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면해달라고 다방면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마약 범죄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국민에게만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50대 일본인 남성도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을 비판하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최근 관련국의 형 집행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가족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관료사회와 군에 대한 개혁 여론이 빗발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윤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폭력 대책이 논의된다.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일병 사망의 진상이 알려진 뒤 사병 관리엔 부실하면서 연금은 과도하게 받아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도 작용했다. 특히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로부터 개혁 여론이 높은데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적기니 당에서 먼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 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아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현재는 개혁안을 매듭 짓는 단계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9월 초에는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12조 226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조 9982억 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1973년부터 고갈된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조 3692억 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국고 보전액이 납입액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만큼 공무원, 군인, 사학 등 세계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의 수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적연금 개혁이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라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인 95년,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친관료적인 대학 교수들에게 개혁 작업을 맡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워낙 복잡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연령, 직급, 근속, 연수별, 연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객관적인 전문가가 개혁에 칼자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낮추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 보듯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이,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참여하는 여권 내 최고위 정책협의체다. 정책의 세세한 부분을 결정짓기보다는 큰 줄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홍원 총리를 만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현안을 빨리 결정하자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현안을 다루자고 제안했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임 경찰청장에 경남 합천 출신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함에 따라 4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들이 국가 핵심 권력기관을 독식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 기존의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이 고향이다. 이들 사정기관장 4명 중 부산 경남 출신이 3명, 대구 경북 출신이 1명인 셈이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서울 출신,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전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사정기관장 중 절반이 영남 출신이었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4대 사정기관장 전체가 영남 출신으로 변모한 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4대 사정기관장에 영남 출신이 1명도 없었다는 점을 반추하면 집권 1년 반 만에 권력기관의 지형이 크게 변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 중반기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이 권력 누수를 우려해 지지 기반인 영남 출신을 권력기관장으로 잇따라 중용하는 것 같다면서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박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남 출신 일색으로 권력기관장 인사를 밀어붙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4대 사정기관장뿐 아니라 국가의전서열도 상위 1위에서 10위 중 9명이 영남 출신이어서 국가 권력의 영남 독식 현상은 가히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의전서열 1위인 박 대통령을 비롯해 2위 정의화 국회의장, 3위 양승태 대법원장, 4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5위 정홍원 국무총리, 7위 김무성 여당 대표, 경남 창녕 출신인 8위 박영선 야당 대표, 9위 정가빈 여당목 국회부의장, 10위 황찬현 감사원장까지 영남 출신 일색이다. 의전서열 6위인 이인복 선관위원장만 충남 논산 출신으로 영남 출신이 아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자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 등을 협의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전자권 전환 조건을 집중 논의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는 2020년 이후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에 전자권을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적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에 파괴하는 선제 타격 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전환 시기 결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달 초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국군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이 전자권 전환을 한미 동맹 약화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다음 달 중으로 서울에서 한미 통합 국방협의회를 열어 전자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한 뒤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하동진의 노래입니다. 인연.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났어.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 인연이라는 것은 지난 날은 괴로워 말자.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과거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나에겐 또다시 없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 만났어.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
너도 괴로울 테니까.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이 2011년 부실 사태 후 자산 규모가 반토막 나는 등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일본계 자본에 매각됐고 일부는 지역 밀착형 영업에 치중하는 등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1년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2010년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87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의 저축은행 재무현황 집계를 보면 전체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2010년 86조 8천억 원에서 지난 6월 36조 8천억 원으로 57.6% 감소했다. 저축은행들이 자산을 운용할 곳이 마땅찮아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치금과 대출금 등이 줄어든 것이다. 2분기 23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회생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불황형 흑자란 시선도 여전하다. 저축은행의 최근 회계연도 순손실은 4,483억 원에 달했다. 은행과 캐피털사 등에 끼어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저축은행은 지역 밀착형 영업 등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이 흑자를 기록 중인 18곳을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 소유면서 자산 규모가 5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축은행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부동산 대출 같은 대형 기획 영업 대신 지역별 신용대출 등 관계형 금융에 집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은 투자처 분산 등 위험 관리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일본계 자본에 대거 팔렸다. 일본 오릭스그룹, SBI그룹, J트러스트 등이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해 운영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조 6,395억 원으로 저축은행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 금융권에서는 일본계 자금이 국내 서민금융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우려와 일본의 대부업 노하우 등을 결합하지 않으면 저축은행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 중 개인 사업자의 대출 비중이 올해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 잔액은 656조 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이 30.2%인 198조 4천억 원에 달했다. 2000년대 초중반 은행들은 소호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대거 늘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부실 대출을 털어버리면서 이 대출 비중을 2008년 말 26.7%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2009년 27.6%, 2010년 28.1%, 2011년 28.5%, 2012년 29.4% 등으로 다시 높아져 결국 작년 말에는 30.5%로 6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조하자 분류상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된 개인 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것이다. 실제로 올해 6개월간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19조 1천억 원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은 7조 9천억 원으로 41.4%에 달했다. 이는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창업 대출 수요와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하면 안심하는 은행들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맞물려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작년 말 현재 9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담보 보증 대출 비중은 58%로 신용 대출보다 훨씬 컸다. 2008년 말에는 담보 보증 대출과 신용 대출 비중이 반반이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9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담보, 보증, 우수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한국 방문 기간에 이용할 것으로 알려진 기아 자동차의 소울은 소박함과 검소함을 보여주는 작은 차량이라는 점 말고도 교황차에 어울리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의 발이 돼주는 복지 차량으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탄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번 방한 때도 가장 작은 급의 한국차를 타고 싶다는 뜻을 한국천주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에 전해온 바 있다. 소울은 1600cc급 승용차로 소형 또는 준중형 차량으로 분류된다.
소울은 이렇게 작은 규모임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복지 차량으로 개조돼 사용되고 있다. 복지 차량은 대부분 미니밴 수준의 큰 차를 개조해 만드는데 박스카 형태로 만들어진 소울은 일단 세단에 비해 차 높이가 높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소울은 차 높이가 약 1600mm로 비슷한 급의 세단인 아반떼와 비교하면 150mm 이상 높다. 개조를 통해 차체 밑부분을 더 낮추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다. 값도 싸다. 미니밴에 견저 1000만 원가량 구입 비용이 덜 든다. 여기에 해외 시장에서는 소울이 미국에서만 2009년 출시 이후 50만 대 이상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박스카 보급이 더딘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울 판매량이 2,403대에 그쳤지만 미국에서는 74,999대나 팔렸다. 이탈리아의 차량 개조업체인 키비는 한 달 평균 소울을 30대씩 사와 개조해 판다고 한다. 국내 복지 차량 제조업체들이 역으로 소울을 복지 차량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정도다. 복지 차량 제조업체인 이지무브 김근우 전무는 차체 하부 구조를 개조하는 방법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소울은 복지 차량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 국내 기술로 개조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임수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해. 고개를 저으며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말복이자 절기 입추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남부지방도 오늘 기온이 꽤 떨어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현재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대구 2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태풍 한롱은 일본 쪽을 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부터,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너울에 의한 파도가 높게 일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주말 동안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주말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목요일인 오늘도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들은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고요. 하행선 열차 중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각 노선마다 오후 12시에서 2시 때 배차된 열차 이후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도 오전과 오후 몇 편의 열차에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호남선과 중앙선 역시 예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 노선만큼은 오전 10시나 11시 때 준비된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예매하시기 아직은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대부분의 구간들은 일부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경부선은 부산역에서 출발한 열차 중 뭉어 열차는 오후 6시 25분 열차 이후로 자리가 남아있고 호남선과 전라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요즘 가족끼리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코레일에서는 요즘 서울역에서 도라산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경의선의 DMZ 트레인 관광 열차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2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백마 고지역을 다녀오실 수 있는 경원선의 DMZ 트레인 평화 열차를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회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으니까 가족끼리 열차를 이용해서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주얼리입니다. 네가 참 좋아.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나 봐. 부드러운 미소도 나지막한 목소리도 아직은 얘기할 수
다음은 사회명의사입니다.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조 의원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철도 분야 민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8년 8월에서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이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국내 철도 궤도용품 1위 업체인 삼표 ENC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조사에 앞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솔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의원을 상대로 삼표 ENC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인지, 금품의 명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삼표 ENC의 납품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삼표 ENC는 2007년에서 2009년 1,000억 원대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 공사를 진행했으며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공법이 균열 등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등에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으며 7일 중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을 추가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빨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의원의 금품 수수 규모가 크고 직무 연관성도 뚜렷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구속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피기가 종료되는 19일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관피와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감안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만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 의원을 구속할 경우 해당 금품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선거 자금으로 썼을 개연성이 가장 높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윗선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파장과 함께 검찰 수사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의료단체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3주간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입국 후 검역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병국에 체류하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할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며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그런 여행객의 신고를 받아 검역과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출혈열 사망자가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 집계인 887명보다 50% 이상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WHO는 6, 7일 이틀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 검역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며 입국 후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간 발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새로운 감염병 백신 개발에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1조 원 이상 소요되는데 제약사 수익은 거의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해도 전해질과 수혈을 보충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면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영규 국민건강보호위원장도 최근 3주 이내에 서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이 아니면 감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생존해 있는 미국인 환자 2명처럼 적절한 보조치료만으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발병국인 기니 출신 수학자 1명의 대회 참가 등록을 취소했다. 발병 우려국인 나이지리아 참가자 12명에게도 불참을 권고키로 했다. 문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미국인 환자들이 복용한 치료제 지맵에 대해 아직 검증과 시판이 안 돼 당장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인 환자를 수송했던 방역항공기가 없어 한국인 환자가 발생하면 군과 협의해 에어탱크 등 방역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CBS 방송은 라이베리아에서 활동 중인 의사의 말을 인용해 현지 주민들이 에볼라 환자 발생 보고를 거리고 의심 증세를 보이는 친지를 숨기거나 감염자 시신을 몰래 매장하고 있다며 실제 사망자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WHO가 긴급대책회의에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각국은 출입국 대 에볼라 감염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백신 개발에 나서게 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한 동원 보병사단에서도 병사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6일 수도 방위사령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의 육군 모부대 소속 전모 일병은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압범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이 부대로 배치받은 전 일병은 업무와 부대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 선임병에게 생활관은 물론 이발소 등에서 2개월가량 매일 야구 방망이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거나 구타로 다친 다리를 밟으면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복창 행위를 강요해 마지못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임병들은 전 일병이 일상적인 복무수칙 등 정상적인 군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 차례 알려줘도 이행하지 못해 맨손으로 얼차례 정도의 기합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7명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발병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에 이어서 스페인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지난달 라고스에서 에볼라로 사망한 라이베리아 재무부 관리 패트릭 소여를 치료했던 간호사가 6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볼라 감염 확진을 받은 5명과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감염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감염자들은 모두 소여와 접촉했던 사람들이다. 나이지리아 당국이 첫 번째 감염자인 소여를 초기 24시간 동안 격리 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함에 따라 아프리카 최대 인구 밀집 도시 중 하나인 라고스에 에볼라 감염자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도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최근 시에라리온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혈열 증세를 보인 40대 남성을 격리하고 혈액 검사를 실시하던 중 이 남성이 6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방부 역시 6일 라이베리아 몬노비아의 병원에서 일하다 에볼라에 감염된 자국 신부 미겔 파하레스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군용기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에볼라 감염 확진 환자가 유럽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낸시 라이트볼을 송환해 다른 감염자인 켄트 브렌틀리가 치료를 받고 있는 애틀랜타 에모리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라이트볼은 실험용 치료약 G맵을 복용한 뒤 앉아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G맵이 미국인 감염자들에게 효과를 보이자 영국 의학자 피터 피옷 등 에볼라 전문가 3명은 성명을 내고 서아프리카의 감염자들에게도 G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WHO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이라는 이유로 G맵 보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세계면을 할애한 특집 기사를 통해 군 위안부 문제 본질을 직시하라며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역사 왜곡을 비판하자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이 일제히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들은 특히 아사히가 일부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철회하자 이를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로 자민당 간사장은 아사히가 전날 특집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돼 이를 실은 1980년에서 1990년대의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검증을 주장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아사히의 보도를 토대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지니게 됐다며 신문 관계자를 국회에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자민당 중의원도 한일 간에 큰 오해를 낳은 죄가 크다며 아사히를 비판했다. 아사히 특집 기사 핵심은 요시다 증언 취소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것이라고 규정한 것인데도 자민당 의원들이 아사히 책임론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기자를 국회로 부르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 철회를 주장해온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근거 없이 장문된 1993년 고노다마 등에서의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붕괴됐다고 규정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물리적인 강제 연행의 문제로 좁게 해석해 정부 자료에 군이나 관리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없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해온 우익 세력은 아사히의 기사 취소를 계기로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게 입증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병사가 5일 수도 카불 외곽의 군사훈련소에서 미국 장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미국 육군 소장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숨진 헤럴드 그린 소장은 아프간 전쟁은 물론 베트남전 이후 해외 군사임무 수행 중 희생된 최고위급 미군이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아프간 철수 업무를 관장하는 연합안보이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해왔다. 부상자 15명 중 절반이 미군이며 독일군 준장과 아프간 장성 2명도 부상했다. 문제 병사는 아프간 보안군 소속으로 훈련소 인근 건물창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 사건 직후 아프간 동부 파크티아주에서도 현지 경찰이 미군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희생자는 없었다. 아프간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범의 소행으로 규정했으나 탈레반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다. 탈레반과 관련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아프간 군인과 외국군 교관 간의 말다툼이 벌어진 직후에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와 테러보다는 내부 갈등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비록 그린 소장이 조준 사살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고위급 장성조차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아프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전쟁의 위험을 상기시킨 뒤 아프간은 여전히 전쟁 지역이라고 말했다. 미국 여론은 아프간 전쟁 13년 만에 미군 철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언론들은 미군이 떠나면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때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철수를 강행한 이후 사실상 내전에 빠져든 이라크 상황이 아프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말로 예정된 미군 철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중국이 외국계 자동차 업체의 반독점법 조사에 칼날을 꺼내들자 콧대 높던 해당 업체들이 줄줄이 자동차 부품값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신경보는 6일 크라이슬러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145종의 가격을 평균 20%, 지프 그랜드 체로키 가격을 6만 5천 위안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벤츠는 발개위 조사 하루 전에 부품값을 15% 내린다고 발표했고 제규어, 랜드로버는 차량 6종의 가격을 5만에서 30만 위안 내린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1일부터 엔진, 변속기 등 부품을 16에서 38% 할인 판매하고 있다. BMW도 조만간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자동차 브랜드가 값을 내린 것은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국내 기업에 대해 전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외국계 브랜드 자동차의 중국 내 가격이 외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영 CCTV는 지난 5월 벤츠 S550의 중국 내 가격은 최고 300만 위안이지만 중국 밖에선 80만 위안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외국 업체들의 가격 인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독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홍콩 문해부는 이 업체들의 10억 위안 이상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IT 업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알렉스가 부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두 사람 참 아름다웠죠. 찬바람이 불면 그대 더 그리워지네요. 겨울이 추운 걸 그땐 몰랐어요. 흐르는 눈물은 이젠 괜찮아요. 그저 차가운 바람 때문이니까요. 내 주머니에 항상 있던 작은 그대의 찬송은 이젠 잊어봐도 없어요. 그때는 나도 힘이 들었나봐요. 떠나는 그댈 잡을 수 없었죠. 그대에게 내 맘 보일 수 있었다.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날 버리지 말아요 흐르는 눈물은 이젠 괜찮아요 그저 차가운 바람 때문이니까요 얼어붙은 심장이 후회로 금이 가네요 가버리란 그 말 잊어요 어쩌다 마주칠지도 모르죠 함께 걷던 거리를 걸어봐요 혹시 그댈 우연히 만날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거짓말은 않겠어요 한 번 더 그 순간이 돌아온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댈 끌어안고 애원할 거예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날 버리지 말아요 제발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병영폭력, 군의 셀프 개혁에 맡길 수 없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구타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총기 난사 등 대형 사고를 낼 때마다 군은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해왔다.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 방안, 2003년 병영생활 행동 강령과 사고 예방 종합대책, 2005년 선진 병영문화 비전,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 윤일병 사건은 그간의 대책이 공연불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근무, 휴식 시간 구분 없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병영 문화가 뿌리 깊게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그동안 군의 각종 대책들이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발생한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도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쇄적이고 내부 담합에 치우친 군이 자체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징집된 신세대 병사를 관리하는 일도 군의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망가 중심의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부대 운영에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군은 민간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국방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국방옴부즈맨이 설치되어 있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을 헌정질서와 민주사회에 통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군인 호민관이다. 연방의회가 선출하는 임기 5년의 국방옴부즈맨은 군인과 군인가족의 청원 접수, 부대 방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군인 기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우리 군의 특성에 잘 맞는다고 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 제도다. 아울러 군은 시스템, 행정, 사회, 정신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과감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 작전 정보 등 보완이 필요한 몇몇 고유 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민간인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병영 폭력을 줄이려면 인권교육이나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이 필요한데 이는 군 자체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분야부터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안이 문제된다면 서약서를 쓰고 업무를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윤일병 사건은 유례없는 비극이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병영 문화를 대폭 수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병사의 생활과 관련한 분야는 민간인이 포함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민간 전문가의 수혈은 군 체제 강화와 선진화는 물론 군과 민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가장 민주적인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금언을 떠올릴 때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세법 개정 가계소득 증대 방안 보완해야 한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살리기 포석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이 어제 발표됐다.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깊이 가라앉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 진작을 겨냥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주목할 만한 시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 혜택을 가리기 위한 실속 없는 장식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가계소득 증대 실효성과 기업 지원의 정당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이유다. 최 경제부총리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가 고착하지 않도록 재정 금융과 함께 조세 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개정안은 친기업적이라고 할 만한 다양한 당근책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세제 혜택 확대는 업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다. 서비스업 및 기업 지방 투자에 대해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이나 중소기업 설비 투자에 대해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가속 상각을 허용한 것 역시 상당한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시책이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곧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3년간 한시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보다 완화했다. 과세 범위를 누적 유보금을 제외한 신규 유보금으로 줄이고 대상 기업 역시 자기 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으로 한정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구체적 세제 지원이 두드러진 반면 사내 유보금 과세안 등이 후퇴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은 재벌 감세 2탄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핵심 축인 사내 유보금 과세안의 후퇴는 가계소득 증대책 전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저소득층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돼 오히려 부익부만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기업들이 임금을 안 올리고 세액공제도 안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야심차게 선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신용뿐인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해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과감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감안해서라도 세제에서 후퇴할 거라면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의 적절한 투자와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 앞서 발표한 자체 개정안을 통해 유효한 논점들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우연히의 남자인데. 참을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빌 수 있어요.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다시는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이 여자도 울지 네, 다음은 스포츠 기사입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의 준우승을 이끈 베르트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6일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해서 5일 네덜란드로 떠났던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판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고 돌아왔다. 서로 이야기가 잘 됐고 판마르베이크 감독의 결단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세부 조정할 게 남았다는 의미다. 세부 조정 사항 중 가장 큰 관건은 연봉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그는 28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세운 기준인 20억 원 플러스 알파보다 높다. 그가 자신을 보조할 코칭 스태프들까지 데려온다면 금액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으로서는 연봉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협회 기술위원회가 뽑은 차기 감독 우선 협상 대상자 3명 중 1순위로 꼽혀왔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협회 기술위원회가 제시한 9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마침 최근 계약 가능성이 제기된 KRC 행크와의 계약이 불발된 것도 한국행 가능성을 높였다. 네덜란드 언론들도 이날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사인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거스 히딩크 감독과 요하네스 봄프레레, 딕 아드보카트, 핀 베어백 등에 이어서 네덜란드 출신 5호 태극 사령탑이 된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제2의 히딩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이끌고 32년 만에 결승 진출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로 2012 조별 예선에서 3전 전패로 탈락하며 유로 2016까지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네덜란드 대표팀을 떠났다. 2013년에서 201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를 지휘했지만 팀이 사상 첫 강등 위에 몰리며 경질됐다. 최근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의 영입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이유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약 3년 4개월 만에 열린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NC가 승리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나 이어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롯데가 최준석의 홈런 2방을 앞세워 멍군을 불렀다. 롯데와 NC가 더블헤더에서 사이좋게 1승씩을 나눠 가졌다. 롯데는 6일 오후 6시 30분 서스펜디드 경기에 이어 열린 NC와 2차전에서 4대4로 맞선 4회 말 터진 최준석의 시즌 17호 결승 트럼포에 힘입어 10대4로 승리했다. 최준석은 8회에도 쐐기솔로 아치를 그리는 등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이날 1승 1패를 기록한 4위 롯데는 5위 LG와 3경기 승차를 유지했다. 황재균은 8대4로 앞선 8회 비거리 140m짜리 장외 투런 홈런을 쏘아올려 승리를 확인했다. 사직구장 장외 홈런은 역대 4번째다. 앞서 오후 4시부터 열린 서스펜디드 경기에서는 NC가 경기 속개와 동시에 터진 권희동의 1타점 적시 2루타에 힘입어 3대1로 이겼다. 3위 NC도 롯데와 7경기 차를 유지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김경문 NC 감독은 전날 멈춘 상황과 똑같은 2사 1루에서 롯데가 좌완 강영식을 마운드에 올리자 원래 타자로 나설 예정이던 김종호 대신 오른손 대타 권희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권희동은 강영식의 주무기 슬라이더에 서서히 타이밍을 잡아가다 볼카운트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를 터뜨려 승부의 균형을 깼다. 주도권을 빼앗은 NC는 5회 말부터 원종현, 이민호, 손정욱, 손민환, 김진성으로 이어지는 개투진을 총동원해 승리를 지켰다. 9회에는 이호준이 사이드암 김성배로부터 1점 홈런을 터뜨렸다. 한편 7번째 일시정지 경기가 열린 이날 사직구장은 평범하게 이어지던 예전과 다른 독특한 볼거리들을 선사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선수단 구성이었다. 경기 전 NC는 이성민과 노진혁을, 롯데는 손아섭을 새로 등록했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속개될 경우 그날 새로 등록한 선수는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야구 규칙에 따라 전날 없던 선수들이 갑자기 그런 데에 나선 셈이다. 청주에서는 한화가 2대2로 맞선 연장 11회 말 터진 정군의 끝내기 투런 홈런에 힘입어 삼성을 4대2로 물리쳤다. 조인성은 1대2로 뒤지던 9회 상대 마무리 임창용으로부터 극적인 동점포를 폭발했다. 잠실 두산 기아전과 목돈 넥생 SK전은 우천 수년됐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소명의 노래 듣겠습니다. 보디가드. 힘들고 지치면 나를 찾아와 내 가슴 물로 들어와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나 당신 지킨다 총알 화살 쌩쌩쌩 날아들면 이 한 몸 던진다 다 막아낸다 천둥 번개 쾅쾅쾅 내려치면 날 잡아 꽉 잡아 사랑의 보디가드 여기도 저기도 사랑은 있지 하지만 오직 당신뿐 장미를 닮은 빨간 입술에 나 인생을 건다 총알 화살 쌩쌩쌩 날아들면 이 한 몸 던진다 다 막아낸다 천둥 번개 쾅쾅쾅 내려치면 날 잡아 꽉 잡아 사랑의 보디가드 날 잡아 꽉 잡아 사랑의 보디가드 당신 보디가드야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3% 이상 줄어듭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15학년도에 처음으로 줄었던 수시 모집 비율은 다시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기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여파로 2016학년도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1,558명이 줄어든 36만 5,309명이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66.7%를 차지한다. 수시 선발 비중은 2002학년도에 수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계속 늘어나다가 2015학년도에 처음 줄어든 이후 1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전형 유형 중 학생부 중심 전형은 2014년 44.4%에서 2015년 55%를 거쳐 2016년에는 57.4%로 늘었다. 반면 논술 실시 대학은 계속 줄어 2014년 29개 학교에서
17,737명을 모집하던 것이 2016년에는 28개 교에서 15,34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에서는 논술 실시대학이 없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규모는 9,980명으로 2015년보다 2,502명이 늘어난다. 의대, 치대, 한의대가 646명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한편 2016학년도 대입에서 7개 대학이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단원고 2학년생들을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 군경 자녀, 의사상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게 지원 자격을 주던 것을 한시적으로 단원고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대학의 정원 내 특별 전형 인원은 경기대 56명, 경희대 100명, 상명대 서울 캠퍼스 10명, 상명대 천안 캠퍼스 25명, 선문대 49명, 안양대 24명,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100명, 협성대 15명 등 총 379명이다. 동아일보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일행이 마실 물로 국내 브랜드 석수가 선정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교황 방한 모습은 LG유플러스가 세계로 중계한다. 하이트 진로 음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제공될 물로 석수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석수는 4박 5일의 교황 방한 기간에 경호원과 수행원 등 교황 일행에게도 제공된다.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천주교 미사 집전 때도 교황과 20만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이 마실 수 있도록 석수가 행사장 안에 비치될 예정이다. 1982년 출시된 석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100여 종의 생수 가운데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다. 미국의 샤스터, 영국의 나폴리나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소백산맥 지역의 지하 200m에서 길어올린 천연 광천수로 만든다. 하이트 진로 음료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품질 기준 인증과 식품 품평의 몽드 셀렉션 6년 연속 수상 등 석수의 우수한 제품력 덕에 교황이 드실 물로 낙점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교황 방한 행사의 주간 통신 사업자로는 LG유플러스가 선정됐다. LG유플러스는 교황 행사의 국내외 방송 중계를 포함해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충북, 음성, 대전 등 교황의 방문이 예정된 현장 7곳에 1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방송중계 차량 등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최고급 방송 전송 장비를 구축해 실시간 고화질 방송 중계를 한다. 행사 현장에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될 국제방송센터까지 방송 전송 구간을 모두 이원화하고 예비회선과 우회 경로를 확보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12일까지 전국 7개 교황 방문 현장의 장비와 국제방송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광전송 구간 테스트와 영상 전송 테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부활의 사랑할수록 전해드리면서 8월 7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가 눈이 오기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그날의 저런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항상 나를 슬프게 했지. 나의 사랑스럽던
나의 비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기억하네